밤 11시 돌아오지 않는 남편, 현관문이 열렸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남편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다.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도 투자자를 만났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거절당했다. 사업이 무너진 지 반년, 빚은 3억을 넘어섰고 매일같이 채권자의 전화가 울렸다. 밥 먹었어요? 아내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데워드릴게요. 그게 전부였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헌신하는 아내, 침묵하는 남편, 아내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렸다. 친정에서 빌려온 돈으로 당장의 이자를 갚았다.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아 생활비를 만들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곧 잘 될 거야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다. 오늘 어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다. 힘들어. 그 한마디뿐. 무엇이 힘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내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남편의 세계. 어느 날 아내가 용기를 냈다. 그 사업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아내를 돌아봤다. 그리고 한숨과 함께 말했다. 당신은 몰라. 이건 설명해도 이해 못해. 그 말이 아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아내는 정말 몰랐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투자자가 필요한지, 유동성이 뭔지, 담보가 뭔지. 결혼 전엔 회사에 다녔지만 결혼 후 10년 동안 오로지 가정에만 매달렸다. 뉴스를 볼 시간도 신문을 읽을 여유도 없었다.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다. 그렇게 그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부엌, 안방, 아이방, 마트. 그게 아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남편도 지쳤다. 밖에서는 전쟁이었다. 채권자들의 독촉, 투자자들의 냉대, 동업자의 배신,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다. 집에만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집도 쉼터가 아니었다. 아내는 헌신적이었지만 남편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위로는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계약이 또 무산됐어. 남편이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고생했어요. 힘내요. 그게 전부였다. 남편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 함께 상황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대화였다. 하지만 그런 대화는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혼자구나. 2년이 흘렀다. 남편은 악착같이 버텼고 사업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빚은 아직 많았지만 이제 매달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나는 부족한 사람, 아내는 스스로를 탓했다.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편이 경제 뉴스를 볼 때 아내는 그 옆에서 드라마를 봤다. 남편이 사업 서류를 검토할 때 아내는 설거지를 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여보, 요즘은 어때요? 일이 좀 나아졌어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다. 응, 그런데 다음 달에 큰 계약이 있어서 걱정이야. 경쟁사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거든. 그럼 우리도 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당신은 몰라. 시장 구조가 어떻고, 가격 경쟁력이 어떻고.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또 그 말이었다. 당신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편했다. 적어도 거기엔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기획팀의 김대리.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시장 트렌드에 밝았다. 남편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은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아내는 답답했다. 집은 깨끗했고, 밥은 맛있었고, 남편의 옷은 언제나 단정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남편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 아내는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친구가 물었다. 요즘 남편이랑 무슨 대화해? 밥 먹었냐? 힘들었냐? 뭐, 그런 거? 그게 다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다였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처음엔 밤 10시, 그 다음엔 11시, 이젠 자정이 넘어서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어디 있어요? 언제 와요? 아내가 전화하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회사야, 일 때문에 먼저 자.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회식을 핑계로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내는 혼자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예뻤어야 했나? 더 똑똑했어야 했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남편이 원한 건 예쁜 아내가 아니었다. 똑똑한 아내도 아니었다. 함께 세상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그걸 아내는 몰랐고,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3년 후 남편의 사업은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빚을 모두 갚았고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오늘도 회식이에요? 아내가 물으면 남편은 짧게 답했다. 응, 중요한 거래처랑 미팅이야.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기획팀 김대리 32살의 똑똑한 여성이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MBA 과정을 밟고 있었다.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했고 프레젠테이션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남편의 이야기를 이해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좋네요. 하지만 다음 분기가 문제죠. 경쟁사가 가격 공세를 펼칠 게 뻔한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주는 기분. 이 느낌이 얼마만인가. 그래, 바로 그게 내 고민이야. 자네 생각은 어때? 차별화해야죠. 가격으로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서비스 품질과 AS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쾌한 분석, 구체적인 해결책. 이런 대화가 그리웠다. 점점 늘어나는 야근과 회식,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김대리와 전략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사장님, 이제 그만 가보시죠. 부인이 기다리실 텐데요. 김대리가 말했지만 남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집에 가봤자, 아니야. 이 부분 좀 더 논의하자. 회식 자리도 잦아졌다.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직원들과 어울리는 게 편했다. 함께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 전략을 토론하고 시장 트렌드를 분석했다.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대화였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동료에게 말했다. 이상하게 집에 가기가 싫어.
아내는 좋은 사람인데 왜 대화가 안 통할까?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이랑은 무슨 얘기 하세요? 글쎄, 밥 먹었냐, 힘들었냐, 돈은 얼마 들어왔냐. 그런 거, 그게 다예요? 남편은 쓸쓸히 웃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그 순간 남편은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게 아니었다. 김대리와 신체적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이동하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설레는 마음, 회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느낌. 퇴근 후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습관. 사장님, 오늘 미팅 자료 이렇게 수정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좋네. 역시 자네야. 내일 아침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최종 점검할까? 네, 좋아요. 이런 소소한 교감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알았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남편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여보, 요즘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아빠 얼굴 못 본 지 일주일이에요. 회사 일이 바쁘잖아. 이해 좀 해줘.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일 하는지, 뭐가 힘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은 짜증을 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몰라. 회사 경영이 뭔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또 그 말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홀로 울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15년을 바쳤는데 정작 성공한 남편 곁에는 자신이 없었다. 집은 깨끗했고 밥은 맛있었고 남편의 옷은 언제나 단정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남편이 원한 건 깨끗한 집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상도 아니고 대화였다. 공감이었다.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지만 부부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 문자를 보았다. 김대리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 사업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섞인 사적인 대화들. 오늘 프레젠테이션 완벽했어요. 사장님 최고. 자네 덕분이지 저녁 같이 먹을래?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밀려왔다. 이미 끝났구나.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봤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안 맞았던 거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15년 동안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런데 나는 당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저는 아니었을 뿐이고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그렇게 합의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재산 분할도 양육권 협의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일에 집중하세요. 고마워. 양육비는 넉넉하게 보낼게. 그건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날 아내가 짐을 싸며 말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인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혼 후 남편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 넓은 거실, 최신 가전제품,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줄 사람도, 힘내요라고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다. 회사에서 김대리와 대화를 나누고 거래처와 저녁을 먹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불을 켜도 집은 어두웠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양육비가 들어왔지만 넉넉하지 않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피곤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엄마, 힘들지? 아이가 물으면 아내는 미소 지으며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었다. 15년을 바쳤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했지만 사실 아내는 이미 짐이 되어 있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남편은 성공했지만 공허했고 아내는 홀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둘 다 행복하지 않았다. 3년 후에 어느 날, 이혼 3년 후 남편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회사는 연매출 100억을 넘어섰고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명품 시계를 찼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다. 어느 날 오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전처 소식 들었어? 5천억대 자산가랑 재혼했다며? 완전 대박 났다던데?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잘 됐네.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마음 한편으론 쓰라렸다. 역시 돈이었구나. 나랑 있을 땐 힘들다고 했으면서. 하지만 그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거래처 사장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장소는 의외로 오래된 빈민가 쪽 골목이었다. 여기 토속 음식점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낡은 건물, 깜빡이는 간판, 허름한 선술집들, 그때였다. 작은 선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세월이 흘러도 알 수 있는 그 자세, 그 걸음걸이, 남편은 발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낡은 선술집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아내였다. 아니, 전처였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손님 하나가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빨리 안 가져와? 네, 잠깐만요. 그녀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에 수척한 얼굴, 거칠어진 손.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천억 자산가와 재혼? 이게 무슨 구박당하는 그녀의 모습에 남편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야, 이 안주 뭐야? 이게 안주라고 내놔? 다시 해와.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에이, 됐어. 그냥 술이나 따라. 남성이 빈 잔을 내밀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주를 따랐다. 손이 떨려 술이 조금 흘렀다. 어휴, 술도 제대로 못 따르네. 아줌마, 딴 데 가서 일 배워.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다. 무너지는 남편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당신이 날 위해 15년을 바쳤는데 난 뭘 한 거지? 그는 거래처 사장에게 급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선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습관적으로 인사했다가 남편을 보고 얼어붙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초라했고 그는 말끔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시다시피 일하고 있어요. 5천억 자산가랑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쓸쓸히 웃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재호는 무슨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숨이 막혔다. 손님, 주문하실 거 없으세요? 아니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어지러.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다. 여보, 아니, 당신. 남편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몸이 너무 가벼웠고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사장님, 119 좀 불러주세요. 선술집 주인이 소리쳤다. 당신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였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그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한때는 부드러웠던 그 손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이틀 후에 깨어났다. 영양실조와 과로였다. 의사는 말했다. 한 달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병실 침대에 누운 그녀 옆을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지켰다. 눈을 뜬 그녀. 여기는 병원이야. 당신이 쓰러져 여기로 온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면서 왜 여기 있어요? 가세요, 가라고요. 우리 이미 남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이렇게 힘든지. 그녀는 쓸쓸히 웃었다. 제가 말했어도 당신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당신은 몰라. 그 말 기억나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다. 이혼 후에 양육비 받았잖아요. 그걸로 양육비요? 처음 1년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쓰다 보니 금방 바닥났죠. 그 이후로는 내가 계속 보냈는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한테는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당신 돈으로 사는 게 싫었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자존심이요.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이혼은 제 잘못도 커요. 당신이 힘들 때 난 위로만 했어요. 힘내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말만 했죠.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아니에요. 당신이 원한 건 위로가 아니라 대화였어요. 세상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노력도 안 했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런 거 몰라라고 포기했죠. 알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뉴스도 안 봤고 경제 기사도 안 읽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집안일에, 육아에, 그건 핑계예요. 시간을 내려고 했으면 낼 수 있었어요. 하루 30분이라도 세상을 배우려고 했으면 당신과 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안 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당신을 방치했어. 당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했는데 그냥 당신은 몰라라고 치부해버렸지. 당신을 동반자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했어. 밥 차리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회사 일에 관심 가질 수 있게,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줬어야 했어. 하지만 난 안 했어. 그냥 혼자 성공하는 데만 집중했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둘 다 실패했네요. 응, 혼자만의 노력은 부족했어. 부부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저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고. 긴 침묵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진짜로? 달라져야지. 아니, 달라질 거야.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함께 변화하기로 약속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퇴원했다. 남편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지내. 아이들도 데려올 거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그녀는 망설였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달라. 내가 변할게. 아니, 우리 둘 다 변하는 거야. 함께. 남편은 먼저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는 서점에 들러 책 5권을 샀다. 경제입문서, 경영기초서, 시사상식, 부부심리학, 그리고 대화법에 관한 책. 이거 같이 읽자. 하루 30분씩만. 저한테요? 응, 나도 읽을 거야. 그리고 저녁마다 읽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됐다. 저녁 8시, 남편은 일찍 퇴근했다.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어. 경제 성장률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미소 지었다. 잘했어. 그럼 우리 회사로 예를 들어볼까?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30% 늘었거든. 이게 바로 성장률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성장률만 보면 안 돼. 수익률도 봐야 하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다. 처음으로 남편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로 이어졌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금리 인상이요? 아내가 물으면 남편은 짜증내지 않고 천천히 설명했다.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야.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고, 아, 그럼 소비가 줄어들겠네요? 맞아, 정확해. 당신 진짜 빨리 배우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칭찬하자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아내도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낮 시간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그녀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경제 기초, 경영 입문, 심리학 개론. 처음엔 어려웠다. 용어도 생소하고 개념도 복잡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단어는 노트에 적고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유튜브 강의도 찾아봤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그녀는 질문 목록을 준비해 놓았다. 여보, 오늘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수익률이랑 영업이익률이 다른 거예요? 오, 좋은 질문이야. 앉아봐 설명해 줄게. 남편은 신이 나서 화이트보드까지 꺼내 설명했다. 아내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다. 아,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맞아. 그렇게 적용하면 돼. 남편은 깨달았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자신도 더 열심히 설명하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당신은 몰라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늘 회사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해. 신규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다. 저요? 제가 뭘 알아요? 아니야. 당신도 이제 경제 공부했잖아. 리스크와 수익, 시장 상황 같은 거. 당신 의견이 궁금해. 아내는 깊이 생각했다. 제 생각엔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해서 먼저 반응을 보고 확대하는 건 어때요? 남편은 무릎을 쳤다. 맞아. 바로 그거야. 역시 내 아내야. 아내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뿌듯했다.
6개월이 지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남편은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했다. 요즘은 회사 동료들이 의아해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집에 가서 아내랑 대화해야지. 네. 집에 가면 할 이야기가 많아. 뉴스도 같이 보고, 책도 같이 읽고, 너희도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동료들은 웃었지만 남편은 진심이었다. 집에 가는 게 즐거웠다. 아내와 나눌 대화가 기다려졌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건이 있었어. 어떤 내용이었어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 설명했고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조언했다. 그럼 그 조건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네요? 맞아, 정확히 이해했어. 저녁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다. 회사 업무, 경제, 뉴스, 아이들 교육, 미래 계획, 밤늦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웃고, 공감하고, 함께 고민했다. 남편은 깨달았다. 아내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녀를 가르치고 도와줘야 했구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성공이었어. 아내도 깨달았다. 남편이 나와 있고 싶어 하려면 내가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했구나.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했어.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법칙을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은 더 이상 밖에서 위로를 찾지 않았다. 집이 가장 편한 곳이 되었으니까. 아내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남편의 세계에 함께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김대리가 물었다. 사장님,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집에 가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걸. 재결합 1년 후 남편과 아내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시작했다. 제목은 부부 함께 성장하는 법. 처음엔 10명 정도가 왔다. 대부분 4, 50대 부부들이었다. 저희는 이혼했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었어요가 우리 대화의 전부였죠. 아내가 이어받았다. 남편은 성공했지만 저는 빈민가 선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우연히 재회했고 그때야 우리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청중들이 집중했다. 사랑은 시작일 뿐입니다. 부부를 유지하는 건 존중과 노력이에요. 아내가 덧붙였다. 아내는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밥 차리고 빨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남편은 아내가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신은 몰라라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서로를 위한 투자. 저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경제, 경영, 사회 이슈.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아내가 말했다. 저는 매일 아내를 가르칩니다. 회사 일, 사업 전략, 시장 상황 등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요. 남편이 말했다. 이게 바로 서로를 위한 투자입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저도 아내랑 대화가 없어요. 집에 가면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답했다. 저희도 이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다. 저는 남편 일을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경제나 사업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아내가 답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루 30분씩만 투자하세요.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모르는 걸 질문하세요. 6개월이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남편이 청중을 둘러봤다. 서로 대화할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내가 강조했다. 존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위해 배우고 상대를 위해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부부들이 다가왔다.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변해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랑 책 한 권 사서 같이 읽어보려고요. 아내한테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었네요.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연을 마치며 두 사람은 함께 말했다.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존중과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상대를 위해 배우고 상대를 위해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세요. 그것이 이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오늘 강연 어땠어? 좋았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해. 나도 그나저나 배고픈데 뭐 먹을까? 라면 끓여줄까? 좋지.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라면을 끓였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응, 나도 봤어. 그거 우리 회사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대화가 이어지고 웃음이 터졌다. 행복이 넘쳤다. 이것이 진짜 부부였다. 사랑만이 아니라 존중과 노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15년 만에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